성격이 강하고 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뭐냐면 내가 짓밟힐 수가 없다고 하는. 이게 제가 그때 이북에 있을 때 14살 때였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중국에 계셨고 그런데 아버님을 제가 만나본 적은 딱 2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리고 학교를 여러 번 옮겨 다녀야 됐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제가 그 구박을 받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은요,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데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은 33인의 한 분이 손병희 선생님이 너는 자금을 저기 뭐냐면은 화술도 좋고 저거 하니까는 그 일을 맡아서 해라.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그 동학군에 있었다가요. 그 3.1 운동 이후에 뭐냐면은 이제 보성절문학교 다니다가 이제 우리나라 식민지화가 되니까 이제 그 동학군에서 33인의 그 대표 되시는 그 선생님이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특히 전라도 뭐냐면은 북도 거기에 곡창지대에 가서 뭐냐면 그 지주도를 만나서 그 독립운동하는 자금을 받는데 그것을 돈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걸 어음을 바꿔서 가는데 그 어음을 바꿀 때 누가 가져가냐면 저희 어머님이 몸에 지니고 가셨다고 그래요, 같이. 저희 어머님이 많이 역할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와서 오늘 집 찾아가라 하면은 우리 어머니 찾아가서 뭐냐면 우리 어머니 또 중국말을 잘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서 뭐냐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저 방학 때 뭐냐면 학교를 많이 옮겨 다니는 이유가 어머니가 군자금을 이렇게 얻으시면 그 어음으로 바꾸시거든요. 그러면 제 등 안에다가 안주머니 거기다 이렇게 꼬매요. 예, 그럼 일본 그 고등 형사들이 기차 타고 이렇게 국경을 넘어갈 때요. 아들이 있으니까 조사를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죠. 네. 네. 귀국 가신 다음에 이제 돌아오시니까 백범 선생님이 나오라고 말씀이죠. 북한에서 부총리 하던 김두병 씨가 아버지랑 보성전문학교 동창인데 남의 나라 가지 말고 여기서 같이 일하자.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 백범 선생님이 돌아오시니까 내가 가서 도와드리러 갔습니다. 여기 오셔 이제 백범 선생님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게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백범을 크지 못하게 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와보니까는 백범 선생님이 밥을 굶어야 할 그런 입장이 돼 있거든요. 예. 중경에서 뭐냐면은, 예? 임시정부를 이끌는 사람이 돈 만들 재주가 없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뭐냐면 정치 자금, 군사 자금을 갖다가 그걸 많이 걷어봤기 때문에 어디 부자가 있다는 거 아니까 거기 다니면서 백범 선생님은 도와줄 수 있도록 해요. 최창학 씨 만나서 뭐냐면 정교장도 그 집을 내놓게끔 하고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저희 아버님이 한독당, 백범 선생님의 그 한독당에 있는 그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 조직의 이사장을 하시면서 백범 선생님을 도우셨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꿈이 뭐냐면은 백범의 그 통일정권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단국대학교에서 뭐냐면 그 일을 작업하는데, 그 군부에서 그걸 하게끔 하니까 못하게 할 수밖에요. 저희 학교가 폐교됐지 않습니까? 5.16 때. 5.16 때 폐교됐어요. 왜? 장면 박사를 도와준 우리 아버님. 학교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그냥 폐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갖다가 체포를 해서 그 아버님이 피했는데 피해가 계신 아버님의 은신처를 알고 대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불려가서 뭐냐면은 중앙정보부 그것도 아니지 서울 분실의 지하실에 들어가서 뭐냐면은 자로 뒤집어 쓰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막 맞았는데 그 고문은 상처가 나게끔 고문을 하는 고문이에요. 고문 박사들은요 상처가 안 나게끔 고문해야 되니까 상처가 나게끔 해요. 저희 어머니 불러왔어요. 제 고문당해서 상처가 나는 것을 어머니 이제 보여주니까 어머니 그냥 놀래서 그냥 우리 아버님한테 가서 설득을 해서 자수를 시킨 겁니다. 예.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이후에 대학 총장이 됐었을 때,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당국대가 폐교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폐교한 것이 뭐냐면 학사에 대해서 부정이 있어서 폐교시킨 게 아니라 결국 군사 정권에 대해서 뭐냐면 반발을 하고 장면 박사를 도와줬다고 하는 그러한 구실로 당국대학을 폐교시켜 버렸던 겁니다. 그 충격으로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고, 제가 그때 29살 때예요. 29살 때. 이 학교를 이사들이 네가 끌어가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미국에 갔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35살에 대학 총장이 된 겁니다. 맞습니죠.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감옥에 갔다 오고 데모하고 퇴학을 안 시킨 유일한 학교가 저희 학교입니다. 네. 왜냐하면 데모하다가 감옥에 갔다 와서 오게 되면 다 재직을 시키고 복학을 안 시켰어요. 저는 100%로 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앙정보부에서 불러서 감옥에 가고 이런 사람 왜 복교시키냐. 얘들이 생업은 교육을 통해서 보장을 시켜줘야 되나. 이게 교육자에 가는 길이고, 당신들은 정치적으로 애들 감옥에 가서 때리고 고문하고 막 저거 했는데 내가 당신들을 닮아가야 할 일은 없지 않겠냐고 말씀이죠. 대검에서 불려가, 청와대 학생 담당하는 그런 사람 불려, 교육부 장관한테 불려와서 학생 퇴학시키라 이거죠. 못하겠다고 말씀이죠. 우리 학적에 뭐냐면, 반정부 데모하다가 뭐냐면 퇴학시키라는 그런 학칙도 없고, 또 그런 학칙을 하면 필요 없으니까 당신들이 나 잘라버리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또 자르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100% 다해야 돼. 그게 박원순 시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서울대학교 퇴학 맞고 날 찾아왔어요. 자기가 인권 변호사가 되려면은 대학교 2학년은 자기가 수료를 해야 되는데 어느 대학에서는 자기가 안 받아준다 이거죠. 자기 예비고시 성적도 좋고. 그래서 제가 입학을 시켰잖아요. 입학을 시켰더니 그냥 정부에서 뭐냐면 퇴학시키고 서울대학교에서 퇴학 맞은 놈을 왜 했느냐.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서울대학교 시민지도 아니고, 예, 내가 좋은 성적 가지고서 예비고시를 봐서 뭐냐면 입학시켰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말았더니까, 그 잘라라, 못하겠다. 대학교에서 뭐냐면은 학생들을 퇴학을 안 시키고 학생들을 뭐냐면 재직을 안 시킨 이유가 공부하는 학생들과 이념을 가진 학생 둘이 있는데 너는 이념을 가진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저거 해라. 공부하는 아이들은 교수들이 저거 할 거니까 너는 이념을 가진 아이들은 그걸 뒤 도와줘라. 다른 대학교가 못하던 일,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죠. 그 중에서요, 분신자살하려고 나이가 나왔어요. 총장 면담에 나갔다고 해가지고 운동장에 한 5천 명이 모였는데 신나를 갖다 놓고서요, 내가 6시까지 안 나오면은 분신하겠다고요. 서울 시내 신문 기자, 그 사진사들이 그냥 다 모여서 위에서. 그러니까 장관이 나한테 전화를 하죠. 소방서장, 경찰서장이 와서 절대 나가지 말라. 당신이 나가는 날이면은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이게 포적한다고. 제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관님 아들이 그런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제가 안 나가서 어떡하시겠습니까 말이에요. 쟤는 내가 안 나가면은 신나에다 불을 땡기면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총장 그만두는 것은 아무렇지 않지만 쟤는 생명이 없어지는 게고 제 부모들이 어떻게 된 거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시에 나갔잖아요. 6시에 나가니까는 다른 교직원들을 못 들어오게끔 애들이 몽디 들고 거기 지켜준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니까 문 열어주면서 저를 받아줘서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 학사에 대한 어떤 불만 가지고 저걸 하는데 너희들이 믿음이 가고 존경하는 교수님하고 대표를 뽑아라. 그럼 그분하고 너희들이 여기서 학사 문제에 대해서 너희 불만스러운 것을 얘기하라고 말씀이죠. 그래도 걔가 그러대요. 총장님이 안 나왔으면 저는 불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 그것이 학생운동 본부에서 그 지시가 내려왔으니까요. 저를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가 만약에 불타 죽는 날이면 어떻게 될 뻔했냐?
그래서 내가 야, 너 세상을 좀 다시 봐라. 너 내가 유학 보낼 테니까 미국으로 가라. 그래서 감옥에 자수시켜가지고서 징역을 6개월 살고 남아서 제가 미국에 저기 뭐냐면 네브라스카 대학에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우리 학교 저 학장급이 돼 있어요. 그거를 교수로 시키려니까요. 막 교수를 다 발배하는 거죠. 대통령도 뭐냐면 데모하고 다 지금 정부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 다 옛날에 데모 다 하고 다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인데 그거에 비해서 이건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씀해요. 나는 교수 시키려다가 대학의 생각이라는 것은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큼 넓으냐에 따라서 와요. 저는 단국대학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일은 학교를 짓는 거, 땅을 사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거 절대 안 해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 남는 건 알지만 가장 못할 짓이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일 먹는 사람은 서민을 죽이는 일인데 대학 총장이 그따위 짓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던 다음에 아버님의 유산을 다 장학재단에다 다 기부했고요. 땅 사는 것은 학교 교지, 실습장, 그거 이면은 절대 제가 안 사겠습니다. 그게 이제 양심적으로 해요. 대학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집 한 채가 하나 있는 게 오카이 집 한 채인데요. 그 집 한 채 하나도 살기 만족하고 있거든요. 네. 한국 선수단 단장으로 북경대회에 내가 갔었을 때, 무엇을 느꼈냐면은, 우리 축구 선수들이 한번 북한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고 싶다. 바로 그것이 이곳인데. 그래서 내가 그 북한 그 대사를 만나서, 우리 이 젊은 친구들이 뭐냐면은, 통일된 미래를 갖다가 뭐냐면 생각할 수 있게끔 한번 그 평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김일성가 그 규칙의 수령님을 좀 만나볼 수 있는 이걸 만들어 줄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한국에 보안법이 있고 뭐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이죠. 애들은 그런 어떤 사상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뭐냐면 적개심을 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녀 선수들이 평양에 가서 뭐냐면은 김일성 그 광장에서 축구를 했고 또 북한의 선수들을 이쪽으로 왔는데 그 평양에서 뭐냐면은 우리 선수들을 만났었을 때 우리 체육부 장관이 정동성 장관이 나도 좀 평양을 가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수들 지켜보는 다음에 제가 또 북한 대사를 만나서 우리나라 체육부 장관을 좀 평양에 초청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말씀니다. 어디 당신이 하면 다 되냐고 해서 거기도 사람 사는 사회니까 그 사회에 맞게끔 우리가 모든 걸 제안하고, 그리고 저는 반공의식이 강한 그런 색채는 안 보여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돼가지고 그 후에 뭐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남북 적십자 총재를 갖다 맡아서 해서 적십자사의 그러한 교환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북한에 가니까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날 보고 평양에서 보고하는 것을 남쪽에 가면은 그 조선일보사 그 신문은 보지 말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하고는 자기들하고 안 맞는다고 말씀. 근데 내가 올 때 조선일보 그 기자한테서 내가 약속을 받은 게 있거든요. 갔다 오면 인터뷰를 하도록.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하니까는, 그 성명 발표를 하잖아요. 남쪽의 적십자 총리는 반통일 분자라고. 예. 그래서 내가 했다, 우리는 신문은 뭐냐면은 정치가 간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문을 보는 자유가 있고, 그거 됐는데, 신문 기자하고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평양을 본 걸 내가 본대로 나 얘기한 것 뿐이지 내가 나쁘게 한 것도 없다고 말씀이죠. 내가 적십자 총재로 있는 이상은 안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적십자사에서 우리 정부가 날 보고 좀 일본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일본 적십자사를 방문하는 식으로 나간 다음에 북한 미국 사람들 여기 서울에 왔다 갔거든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후에 또 제가 평양을 또 갔거든요. 저녁에
뭐 이호 여사님도 모시고 가고 뭐냐면 갔는데 나한테는 그 사람들 호감을 갖다야 뭐냐면 자기들 입장을 잘 이해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 또 여기 나와서 북한에 대해서 뭐냐면 비난하는 그러한 언행을 상가하고 댕기니까요.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때 올람에 전쟁이 끝나자 올람 하노이 공과대학교 총장을 제가 초청을 해왔습니다. 돈도 없죠. 여비도 다 보내고 말씀이죠. 외국어 대학에서 올라모 선생을 하나 모셔가지고 거기 가게끔 해서 모셔왔는데 왜 하노이 대학교 뭐냐면 총장을 초청했느냐 말씀이죠. 우리가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올람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올람에서 전쟁 끝난 다음에 거기 가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을 다 뭐 합니까? 우리가 중동에 보내야 되겠습니다 말이죠. 중동은 북한하고 국교를 많이 맺었어요. 그래서 중동 국가가 뭐냐면은 전부 이 좌경화가 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뭐냐면 기름이 많이 나는 나라인데 우리 한국은 진출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아랍 문화연구소를 제가 딱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대사가 나를 찾아와서 왜 아랍 문화연구소를 만들었냐 그래서 나는 장씨 대종에 내가 회장인데 고려 장씨는 우리 고려 때 뭐냐면은 여기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그런 인과관계가 무역관계가 있어서 여기 장씨 대종에 독시 장씨는 다 수염들이 많이 나는 이러한 인종들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끊어져야 할 수 없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랍에 대한 것은 우리는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자들이 많은데 불교 신자도 있지만은 우리가 뭐냐면 이슬람교를 갖다가 미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문화 역사에 대해서 뭐냐면 우리가 연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중앙정보부에서 나보고 당신 빨갱이냐 이거지 말이야. 뭐냐면 중동에 북한 놈들이 많이 가 있고 특히 쿠웨이트 같은 나라는 아주 김일성 한테 사랑을 받는 왕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나를 빨갱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냥 해체시키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랍문화연구소가요. 미국에서 사람까지 데려왔는데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5, 6개월 했더니 최규하 대통령 특보가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가 몰랐다고 말이냐. 장 총장께서 뭐냐면 아랍문화연구소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지금, 아랍에 내가 좀 가려고 그러는데, 그 연구소에 대한 그 내용이라는 거 다 줬어요. 최규하 대통령 특보가 그때 아랍에 가가지고선 국교를 맺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올림픽을 할 때요. 일본의 나고야한테 우리는 다치게끔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쿠웨이트의 왕자, 그 왕자를 내가 불러다가 명박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랍권에 뭐냐면은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명박을 받아가지고서 아랍에 22표가 우리 표로 딱 왔고요. 코트디부아르 그 나라에 뭐냐면은 카나다 대사가 또 아프리카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또 그 사람도 데려다가 명박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50표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독일 가서 바덴바덴에서 뭐냐면 일본을 이기고 서울 올림픽 이것이 다 된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 관계들이 많은데 근데 저를 활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그 사람은 육군사관학교 럭비 출신이었고 나는 서울사범대학교의 럭비 출신인데 옛날에 소위 서울대학교하고 육군사관학교하고 소위 교환 경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친해졌는데 저를 많이 부려먹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말도 하고 일본말도 하고 그래서 중국과의 국교, 몽골과의 국교 또는 헝가리와의 국교, 사회주의 국가와의 국교를 맺는 일은 외교관들 장관들이 한 게 아니라 제가 다 한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고 공산권 국가하고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있었고
그 교류가 안 되고 그랬었는데 특수언어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노태우 대통령을 통해서 제가 그 헝가리하고의 국교를 맺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때 그 헝가리의 공과대학교가 원전으로 갖고 있는 게 다 고장이 났어요. 제가 헝가리에 갔었을 때 그 대학 총장이 우리 당국대학에서 도와줄 수 없겠냐. 그래서 우리는 학생 등록금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내가 정부에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희 과학기술처 장관 만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도와주겠다. 그렇게 해서 저거에서 우리 삼성을 헝가리에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렇게 해서 공산권 국가에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냐면은 통화됐더니 노태우 대통령한테 올라가니까 장 총장이 갔다 왔냐고 갔다 왔다고 말해서 그럼 500불 도와줘라. 그래서 500불 도와주면서 처음으로 그 부다페스트 공과대학하고 우리하고 자매 결혼을 국교도 없는데 자매 결혼을 하면서 내가 유학생을 3명을 보냈고 거기서 5명이 여기 왔어서 그 대가로 내가 삼성에 들어가게끔 제가 했죠. 예.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재미를 봐가지고 올람도 해라. 올람도 그렇게 해놓고요. 몽골 가는데 4월 걸렸어요. 몽골 그때 갈 때는. 왜냐면 일본 가서 하루 자야 돼요. 그다음에 중국 가서 하루 자야 되고 그리고 몽골 들어가는데. 그래서 몽골에 들어가서 뭐냐면은 몽골의 국립대학하고 자매를 맺고 처음으로 우리 대학에 몽골학과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그 오츠르바토 대통령 그 데모해가지고 생긴 그 오츠르바토 대통령이 그래서 저희 당국대학교를 찾아오게 됐고 그 사람한테 명박을 줘가지고선요 우리 대학에 몽골학과가 생겼고 내년이 30주년이에요. 국교 맺은 게 우리 대학에서 처음으로 몽골 사전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 몽골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도를 해서 갔고, 그 다음에 중남미가 아니라 이 중동 지역 그 이외에 헝가리라든가 핀란드라든가 이런 것이 다 몽골 사람들이 징기스칸한테 쳐들어갔다가 거기서 다 전부 주저앉은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몽고가 중요한 것이냐 말이죠. 우리도 몽골 쪽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역을 했지만, 하나 제 이름 뭐냐면 한 건 노태우 대통령만이 그걸 인정하고 나를 보고 장관하라고 해서 내가 당신하고 친구 지간인데 내가 당신 밑에 가서 수첩 들고 와서 이런 거 적고 있냐고 말해서 내가 사양하겠다고 안 하겠으면서 나를 보고 총리하라고 그래서 저는 교육교류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하고 저는 정말 그러한 일을 많이 했고요. 중국에 등소평이 찾아가서 참 국교 맺는 일이다. 그런 역할을 다 했지만 우리 아버님의 유언이 너는 남북 통일될 때까지 절대 남쪽에서 정치하는 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저희 유언입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태우가 그렇게 한 거 다 사양했고요. 하다못해 용산서 나를 보고 16번 줄 테니까 출마하라고 그래서 제가 못하겠습니다.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해방이 딱 되다 보니까 그 방학 때 이제 중국에 있다가 이 평안도 그리 오니까 일본 관동군 그 가족들 피난민들이 그냥 노인네들 아이들 여자들이 그냥 전부 평안북도 그 남시라고 하는 데로 쏟아져 나오는데 이 사람들 어디서 수용을 했냐면은 그 농협 창고에다가 다 수용을 했는데요. 그 비참한 그 광경이라는 것을 제가 평생 처음 봤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막 먹주고 근데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니까 그 지원을 잘 안 해줘요. 그러니까 한국집에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고춧가루니 이런 거 매운 걸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은 저 전쟁과는 우리 식민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참 이렇게 일본이 강한 나라고 미국하고 상대해서 전쟁까지 일으키는 나라인데 전쟁에 지니까 난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니까 난 결국 이러한 고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시작했다가 내가 더 이상 늙기 전에 이 사실을 북한의 그 실정을 이걸 옮기다 갔다. 근데 이것을 무슨 회고도 못한데 그건 좋고 흥미롭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글을 썼는데 5권째로 책을 썼어요.
그 5권씩이라는 거 책을 판다는 것도 어렵고 또 사람이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낭비가 돼갔어요. 그래서 이거 한 권으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 권으로 줄였어요. 그 현장을 가서 고생하는 현장들을 보고 정말 그것은 옛날 노예가 아니고서는 뭐냐면 이런 대우를 할 수 있겠냐. 근데 여기 서울에 와 보니까는 이 서울에 있는 남쪽 우리 동포들은 일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게 했었어요. 그게 아주 천양지 차이가 있더구만요. 그것이 뭐냐면 북한 사람들 공산주의 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인격과 우리 남쪽에 사는 사람들의 그 인격의 차이와 그 정치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소설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뇌리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언제나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 남쪽에 돌아와서 뭐냐면은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일본 사람에 대한 그 적대 감정이 우리보다 더 저거했고요. 또 그 사람들은 그 김일성이가 뭐냐면 항의 운동했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중국에서만 독립운동했던 사람 자체는 다 죽여버리고 말씀이죠. 그런 데 있어서 뭐냐면 일본 사람에 대한 그 학대가 이 남쪽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끔 했었어요. 내가 볼 때 우리 이북 사람들, 저는 고향이 이북이니까 그 이북 사람들에 대한 캐릭터가 이렇게 잔인무도한 사람들인가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고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났었습니다. 네. 소설로 쓰기 시작한 것은 내가 대학교 총장, 그러니까 좀 꼭 10년 됐어요. 예, 10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예, 한꺼번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 그 문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토막이 실려줬었어요. 그러더니 그 제자들이 선생님이 이 글을 좀 연속해서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토막글로 쓰려고 했던 그것이 뭐냐면은 소설이 돼버렸어요. 네, 네. 일본어를 공부하는 선생들이 이 좋은 책을 갖다가 왜 번역을 안 하십니까?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왔어요. 일본말로. 예. 그래서 일본에다가 보내보자고 해서 보냈더니, 일본에서 그냥 영화하자고들 얘기하고요. 참, 한일 간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이렇게 잘 비춰서 두 나라가 가까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냐고 말씀이죠. 대판에 어느 재벌은 자기가 전 비용을 다 대서 영화를 할 테니까 한국의 남자 배우하고 일본의 여자 배우하고 영화를 만들자고 말씀이죠. 제안들도 왔고, 저도 우리가 삼국시대 백제 왕인 박사 같은 사람은 천정훈하고서 뭐냐면 논어를 가지고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의 무지한 것을 뭐냐면은 그것을 계몽하고 한 뭐냐면 이러한 우리가 형과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대륙의 문화를 일본에 전달해준 이런 입장에 있는데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형과 같은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용서를 하고 넬슨 만델라가 뭐냐면은 종신기념을 받고 뭐냐면은 형무소에서 뭐냐면은 종신기념을 저거 하는데 세계 80명의 음악인들이 런던에 뭐냐면은 스테디움에서 뭐냐면은 넬슨 만델라를 석방하라고 하는 음악회를 열었어요.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백인 정부가 남아공 백원 정부가 그 사람을 종신형에서 27년에 감형을 해가지고 놔줬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백인들의 보복을 안 하고 말씀이죠. 12개 부족이 뭐냐면 자유로 사는데 이런 걸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 중국한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했으니까 거란족이라든가 청나라라든가 말씀. 청나라 때 우리가 뭐냐면 당할 때는 소위 뭐냐면 우리나라의 인조 대왕이 뭐냐면 남한산성에서 보선발로 뭐냐면 눈개비를 밟아가면서 여기 인조 대왕한테 뭐냐면 호두라치한테 머리를 뿌리고 이러는 구분을 하고 우리가 중국한테 당한 거 보면 거란족이라든가 말씀이죠. 네. 상당한 그러한 수모를 갖고 몽골 사람들한테 당한 거라 그걸 다 가는데 일본 사람한테 36년 동안 당한 것을 갖다 평생 우리 민족이 뭐냐면 조상 때 옛날서부터 만약 이게
그 구박을 받고 저거 한 것처럼 뭐냐면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넬슨 만델라의 그 기념 콘서트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제 이제 마지막의 꿈이죠. 네, 네. 왜 넬슨 만델라냐? 아세아에서도 이런 평화주의자고 뭐냐면 세계 뭐냐면 인종차별을 위해서 뭐냐면 자기 헌신적이 하나 이런 사상 이념을 받도록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이 여기에 대한 그 예술 그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그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은 우리 졸업생들과 그 학부형들이 졸업한 학부형들이 이 학교를 돕기 위해서는 그 만델라의 그 사업을 도와주고 만델라의 사업을 통해서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한 이념 사상을 우리가 세계 각국에서 뭐냐면 보내도록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넬슨 만델라에 대한 그 사상 이념을 전파를 시키면서 그 사람들이 뭐냐면 학교에 대해서 뭐냐면 눈을 그 사람들이 기여를 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그 넬슨 만델라 책을 만들어서 100개의 기업에다가 뭐냐고 다 돌렸습니다. 100개의 기업에다가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어떤 사람이라는 보냈고 서울대학교 동창회 신문에다가 이 책을 소개했더니 한 변호사가 이것을 아주 정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서평을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럼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기업인들한테다가 그걸 보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랍니다. 영어로 번역하고 불어로 번역하고 이렇게 해서 뭐냐 하는데 저도 이것이 지금 스페인어로 번역이 되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로 번역이 나왔고 지금 아마존 미국의 아마존하고 지금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말씀이죠. 근데 제가 번역을 부탁한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어본 선생들이 이 번역을 하겠습니다 해서 나와가지고서는 그 원주민들하고 약속을 해서 그 나라에서 스페인에서 이게 청본이 발간돼서 우리 열이 왔고요. 예. 일본에서는 많이 팔았어요. 일본에서 많이 팔았고, 네. 또 영화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큰 공연장을 만들어서는 그 수입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미술관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오페라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면 연주장이요. 네.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온 수익 가지고 아프리카 학생들이 여기 가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여기 데려다가 여기서 우리가 컴퓨터도 가르치고 건축도 가르치고 우리 이러한 정말 우수한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학생들은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생깁니다. 네, 그래서 네. 저 위에도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서 좋은 깊이 있는 그러한 그 인터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공부를 좀 해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